한국 군대의 그 새로운 적은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런 산수입니다. 산수. 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현재의 출산율로는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는 부동산 채널인데 이걸 왜 다루냐면은 도시의 기본 기능이라는 건 직장, 학교, 편의시설, 자연환경, 의료, 문화예술 이런 건고 그 기저에는 국가가 제공해주고 있는 국방, 치안, 유틸리티 등의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런 국방,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능들이 점점 위축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온건한 도시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불안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외치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나라 지켜주냐 이렇게 외치고 싶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군인들이 떠나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군대 중기복무 전역자가 급증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있습니다. 중기복무 전역자라는 거는 뭐 부사관을 포함해가지고 소위 5년 이상 근무한 그런 장교진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작년에 이들 중에서 전역한 사람이 4,000명이 넘어가는데 그게 전전년비 대비 35%가 증가했다는 이런 KBS 뉴스가 나왔고요. 이 뉴스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뒤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피카우 코리아 책 쓰면서 거기 군대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 국방개혁 나가고 병사수 감소한다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 그 책을 보시고 오늘 뉴스를 보시면은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책의 판매량이 영상 조회수보다 적기 때문에 오늘 책 얘기까지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서 핵코어는 뭐였냐면은 병사 수는 감소하잖아요. 병사 수는 감소하니까 자연스럽게 엘리트 강군 중심과 기계화 이게 코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저도 군대 나왔지만 제가 육군 나왔을 때 그냥 거기서 한 명의 그 병사의 전투력 대비 소위 막 강철 부대 같은 그런 엘리트 군인들이 막 많아지면은 소위 일당백이니까 그런 엘리트 강군과 그 다음에 기계화 약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현재 전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뉴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엘리트 강군들이 제대해 버린다는 거예요. 조기 중기 복무 그냥 전역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큰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갖고 오게 된 겁니다. 기사 인터뷰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장비는 정말 좋다. 근데 장비가 좋아봤자 운용할 사람이 없는데 뭔 소용이냐. 이게 얼마 전에 그 제대한 기교와 보병사단 출신의 예비역 상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에 따르면 소속 중대는 최신의 K-21 장갑차를 무장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포수나 조종수를 옆 중대에서 빌려오는 품앗이를 냈다. 그리고 부대 특성상 보병이랑 합동작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장갑차랑 보병은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인력 부족으로 하차 전투, 보병 전개를 포기하거나 보병 간부가 장갑차 임무까지 멀티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사단 내 다른 부대는 지원은 안 받는 대신에 하차 전투를 해야 할 보병 간부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사람이 부족해서 장비 세대를 빼고 훈련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장비 몇 대는 그냥 버리고 시작해야 할 판.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노컷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이게 장기복무 간부의 최근 5년간 전역을 보면은 여기 뭐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령은 5년 누적으로 600명, 중령은 740명, 소령 1540명, 대위도 1393명이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위 중에서는 특히 여기 5년차 대위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허리급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원 대리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그치만 어쨌든 대리라고 표현할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직 명수는 얼마 안 되지만 5년차 대위들도 많이 그만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의사관으로 가더라도 준사관, 준위, 원사, 상사, 중사 보시면은 이쪽은 더 많은데 물론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만 중사는 2,800명이 그만둬요. 그 5년 누적으로 1년에 1,000명씩 그만두고 있습니다. 상사 1,500명, 원사 2,100명, 그다음에 준사관이 840명 이렇게 많이 그만두고 있다 이런 얘기고 추세적으로 그 숫자가 좀 적지 않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군을 떠났다는 이런 장기복무 군인들의 인터뷰를 노컷에서 2달 전에 시리즈로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군대 관련한 이런 이슈가 되게 바이럴이 되니까 이걸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떠났냐 물어보면은 그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군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됐다. 박봉의 급여, 열악한 복지, 어느 정도 각오한 반대, 낀 세대인 중견 간부로서 박탈감이 있었다. 열심히 한다고 나아진다는 희망은 없어서 만기 전역한 선배들의 현실은 대체로 실망스러웠다. 옛 상관에게 어렵게 전역 의향을 밝혔더니 돌아온 대답은 나도 전역했다. 그는 군대가 군대답지 않아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병사 안전과 사고 예방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무사한 일풍조가 만연해 훈련다운 훈련을 안 한 지도 오래됐다는 것이다. 주관적 시각이나 일반화에 오류일 수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전형적인 간부의 일치된 견해였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군대다운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막 세기만 한 얼마 전에 그 병사 사망 사고로 이어진 그런 류의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장갑차가 놀아야 되는 걸 보면은 지금 그 훈련다운 훈련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설비 장비들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 인터뷰가 되겠습니다. 어째서 군을 떠날 결심을 했나? 여러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며 군대가 맞나? 그 다음에 병장 월급 200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위 이제 부의사관이나 장교들에 대한 월급 얘기가 없으니까 자기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해주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부실 급식 문제가 이게 있었는데 21년에 감사원이 일부 부대 영해거주 간부들이 영내식당 무료로 이용해가지고 병사급식 질이 떨어졌다고 결론 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군인을 리스펙하지 않는다고 좀 느꼈겠죠. 그래서 국방부는 병사급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하사급여도 작지 않다고 하는데? 라고 질문을 했더니 기자님은 인턴이나 수습이 비슷한 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겠냐? 기자님이 일하는 능력이 훨씬 좋을 텐데도 말이다. 그래서 저도 되게 똑같은 심정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병사 월급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5만 원인가 7만 원쯤 됐잖아요. 그 정도 됐는데 지금 사병급여를 보는 아마도 군 간부들의 그런 생각은 신입 직원들의 연봉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류의 생각은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하던 우리 건설업에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일본에도 이런 얘기가 많은 거 아시죠? 일본이 요즘에 신입 직원들 연봉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데 많이 올려주는 연봉을 보면서 그 윗직급 그 직장인들이 좀 현타를 느낀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많이 받는 것 같지만은 그냥 병사 월급은 세금도 안 떼는데 우리는 세금 다 떼고 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상대적 박탈감. 그거는 근데 대부분의 쇠락 업종에는 있으니까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군대가 쇠락 업종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정말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실망스러웠던 이 뭐냐? 이게 군인다운 업무를 안 한 지 오래됐다. 행정 업무 잡무가 많다. 최소한의 교육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한 달을 놓고 보면 하루 이틀만 훈련을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권 강조되고 복지 늘린 건 좋은데 과에서 훈련을 나가도 사고 방지 우선으로 한다. 한 번도 포사격을 안 하고 전역한 용사가 있다. 현 정부 들어와서 훈련이 정상화되고 강도도 훨씬 세지지 않았나? 훈련을 하긴 한다. 근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저희 사단은 기계화 부대니까 전차 장갑차가 있는데 보직률이 60, 70%도 안 되는 부대가 있다. 전차 10대 중 3, 4대가 못 움직이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럼 이제 아까 아름아름 더 데리고 와서 한다는 거고요.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피카오 코리아 책 낼 때 작년 말에 그 CNN에서 기사를 냈죠. 이게 작년 12월 기사인데 12월 완전 말일 기사인데 한국의 한국 군대의 그 새로운 적은 new enemy. 이거는 이제 인구 수학이죠. 인구가 감소한다는 그런 산수입니다. 산수. 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현재의 출산율로는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병력 감축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2000년 초에 아시겠지만 그 참여정부 시절에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군인 67.4만 명을 2020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작지만 정예화된 군대를 육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국방개혁 2020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쭉 간 겁니다. 저는 군대를 99년, 2001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요 때는 아니었어요. 그냥 군대에서 이제 그때도 인권이 좋아졌긴 하지만 막 이제 이런 게 있고 이럴 때여가지고 참 또 26개월을 갔다 오니까 그 바로 복학을 못 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것도 군대 때문에 한 3년 정도 사회생활에서 손실 보던 이제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한국 국방당국은 그래서 인력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오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인범 전 육군 중장 얘기고요. 이 인터뷰에서 작년 12월 인터뷰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CNN 기사나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디 칼럼에서도 이제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한국 인구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땐 북한 인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그 위협이 더 거대화된다는 얘기를 그 칼럼에서 해가지고 제가 작년 영상에서 좀 너 뭐야 막 이러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군인 수도 감소한다는 건데, 그 감소하기 위해서 생각한 다른 대안들도 삐걱거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남성 징집병 급감으로 적정 군인수 유지 불가하죠. 그래서 인허에서 기술로, 그 다음에 장비로 가고 있는데, 그거 그 다음에 강군으로 가고 있죠. 병중심에서 장교 등 강군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강군들도 떠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리 없이 조용히 지난 20년 이상을 유지해오는 이런 우리나라 국방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는 중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그 징병제로 성인 남자들이 다 군대를 가는데, 근데 군 복무에 대한 존중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느낍니다. 얼마 전에도 유튜브 채널 하나가 광고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군인을 조금 비하하면서 이제 그 채널이 되게 문매를 맞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국방이라는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2년 정도를 소위 서비스를 하는 그거에 대한 리스펙이 좀 떨어지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는 부동산 채널인데 이걸 왜 다루냐면은, 도시의 기본 기능이라는 건 직장, 학교, 편의시설, 자연환경, 의료, 문화예술 이런 건고, 그 기저에는 국가가 제공해주고 있는 국방, 치안, 유틸리티 등의 국가 시스템이 있는 건데, 그런 유틸리티, 그런 국방,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능들이 점점 위축된다고 한다면은, 이게 정말 온건한 도시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불안함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외치고 싶습니다. 아파트가 나라 지켜주냐 이렇게 외치고 싶고요. 아파트끼리 연애해서 아파트끼리 군대 가고 그런 세상이 오면은 뭐 그냥 아파트만 살리면 되는데, 지금은 주택시장 살리다 보니까 초저 출산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PF 문제가 커 보이니까는 PF 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주택시장 부양하고 부양책 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상급 지역에 상당한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또 그러니까 막 요 안에서는 쾌재를 부리고 하는 동안에 우리 지방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그 도시 지역에서는 초저출산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파트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야 될 건데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